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연예와 중계처럼 재미있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영역인데 무시해 왔기 때문에 더 시리즈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욱식 대한언론인협회 부회장께서 광우병 촛불 집회 관련 연예인들의 망언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그 두 번째 영상입니다. 한국 문화예술 연예계에 새로운 바람이 일기를 원합니다. 중세시대처럼 기독교를 일색화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예술 연예 영역 자체가 거룩함보다는 음란함이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적어도 거짓 선동의 나팔수가 돼서는 안 되겠죠. 연예인들이 무국적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연예 영역이지만 문화예술 영역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맑은 물소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대안을 위해서는 실태를 알아야 합니다. 새소리 넣을 새부다가 나오려면 터져버린 옛부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탤런트 정찬이라는 인물. 이 사람도 주연급 배우입니다. 이 사람이 2005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마이크 잡고 한 얘기 인용해 보겠습니다.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를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 청소년들은 연교시 수업하고 급식으로 광우병 쇠고기 먹고 죽어서 한반도 대운하에 뿌려지게 할 수는 없다. 이 선동적 어구로 돼 있는데요. 자, 이게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동에 넘어가서 거짓 선동에 미혹돼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이 정찬이라는 배우는 이 영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더군요. 찾아보니까 말입니다. 2004년도에는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나왔던 성명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이 땅의 민중이 수구 세력과의 지난한 싸움에서 얻어낸 성과라면서 남녀 모두 인간의 존엄이 똑같이 존중되는 사회를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정당이 민주노동당 뿌림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지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지선언 이후에 박찬욱 감독, 유명한 감독이죠. 이 박찬욱 감독이 226명의 영화인을 대표해서 총선 홍보대사 위촉장을 받기도 했죠. 이 박찬욱 감독은 친절한 금자씨, 올드보이, 설국열차 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감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화예술 연예 영역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 김디지 힙합 가수인데요. 이 사람도 꽤 유명한 힙합 가수라고 해요. 자,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네 자식이 네 친구가 네 마누라가 먹고 죽을 수 있다면 그딴 말이 입에서 나오겠느냐고. 이 개 XX, X 같은 새끼들아. 독도 가서 너나 처먹어 미친 소. 이게 예전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하면서 노래 가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 성향도 강해서 2008년도에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고요. 2012년에는 민통당, 당시에 민주당의 전신이죠. 비례 후보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집권 당시에는 문재인 헌정곡을 만들기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문재인 헌정곡 말입니다. 달이 뜨지 않는 밤이었다면 너의 눈을 어떻게 이 밤속에 찾을 수 있을까. 함께 먹었던 밥보다 함께 끼니를 거르던 시간 동안 작은 믿음이 더욱더 쌓여가고 내게 추파를 던지던 그만큼만. 야, 끊겠습니다. 문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왼쪽 성향에 의해서 지배되다시피 한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연예 영역인데 보수 우파 혹은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이 있다면 이건 참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헐리우드 그런 면이 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은 워낙 넓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버티고 살아가는데 한국은 시장이 좁은 데다가 한쪽으로 편향돼 있고 빠져나갈 틈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김디지라는 사람은 굉장히 금수저 출신이라고도 합니다. 자, 세븐, 가수 세븐입니다. 미친소, 머슴이 나죠. 내일 쇼케이스를 앞두고 일찍 자고 싶었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국민들의 위대함을 보여주자. 촛불시위 나가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하늘, 이 가수 DJ도 이하늘. 그러니까 워낙 막말해서 유명한 사람이죠. 논란이 많은 인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리버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잠이 덜 깨서 비몽사몽하느라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주장을 하면서 방송에서 한 얘기입니다. 가수 김희철, 이 사람도 매우 왕성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별 생각 없이 한 얘기 같은데요. 이 책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먹고 살지 팬들의 사랑만 먹고 살아야 하나? 세수없게 미친 소 걸려서 병신되면 어쩌지?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쓴 글입니다. 배우 김무선 씨. 이 양반은 이재명 스캔들로 유명세를 탄 사람인데요. 뭐 남방열사라는 별명도 있고요. 근데 좌파 좌익 성향 집회에는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 그러다 보니 이재명 씨와 연관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 촛불 시위 나와서 한 얘기 그리고 인터뷰한 얘기들을 보면은요. 건강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 쇠고기 이건 아니다. 나는 안 먹으려고 한다. 연예인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나서기가 어렵다. 하지만 더 많은 연예인들이 나서서 격려하고 다 함께 가야 한다. 자, 또 다른 발언 볼까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봐야 불이익 당하고 밥벌이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바른 말하고 살아야죠. 대마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이 사람은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자신이 계속 피해보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반대로 이런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생존해왔다는 게 더 합리적인 설명 같습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의 영혼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참 안타깝네요. 자, 배우 이준기 씨. 자, 이 사람 말을 인용하기 전에 당시 광우병 시위 영상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정 무렵까지는 평화적인 촛불 시위를 하다가 자정 이후부터는 폭동이 벌어졌거든요. 이 일들이 106일 동안 반복이 된 겁니다. 저는 뭐 현장에서 계속 보기도 했고요. 한번 보시죠. 많은 부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시 폭력행위를 자, 이런 폭동에 대해서 경찰이 무슨 강경진압을 한 것도 아니고요. 청와대 마지노선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강경진압, 강제은행, 역사 속에 익숙한 단어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바보 같은 국정에도 참고 힘든 생계를 유지하면서 무엇인가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신문고를 두드리다 못해서 거리로 나서 들리지도 않을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평화 시위가 아닌데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정확한 팩트는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좌파 언론들이 선동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벌어진 일입니다. 본인들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들이죠. 배우 문소리, 이 사람은 민노당 소속이었고 그 다음에 진보신당 소속이었죠. 이쪽 성향으로 열심히 활동해온 사람입니다. 쇠고기 문제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와 FTA가 얼마나 불공정한 거래인지 깨닫게 해준 것 같다. FTA 얘기까지 하는군요. 이명박 정부에는 미친 문화, 미친 교육, 의료 보험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져 있다. 이 문소리 씨는 얼마 전에 보그라는 잡지에서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요. 문재인을 꿈속에 봤는데 꿈속에 봐도 기분이 좋더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악몽인데 문재인이 꿈에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기분이 좋답니다. 배우 권혜효. 이 사람은 뭐 이쪽 성향의 유명한 연사기도 하죠. 지난 6월 10일 사실상 국민이 승리를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공안정국을 선택했다. 촛불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날이 2008년 6월 10일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방패야 무일대포 소화기에 맞아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함께 승리하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제가 이쪽 성향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몽당연필 영화제라고 했어요. 이 몽당연필이란 단체인데 대표가 권혜호 씨인데요. 이 권혜호 씨가 하는 몽당연필은 이번에는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영화제를 열기도 합니다. 조선학교는 어떤 학교인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있는 조선학교는 조총련 소속학교입니다. 기비성 김정일 초상화를 걸어놓고 수업을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안에 일종의 개토를 만들어 놓은 곳이 바로 조선학교예요. 제1교포들이 이번 사회에서 당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비성 김정일 초상화 걸어놓고 주체 사상 학습을 합니다. 그런 조선학교가 이번 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요. 예전에는 이 조선학교 졸업한 사람들 많은 제1교포들이 북한으로 갔죠.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생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조선학교예요. 근데 그런 조선학교가 사라져간다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배우 권혜요입니다. 가수 김상혁. 앞으로 여자친구를 사귈 때는 쇠고기를 좋아하느냐고 꼭 물어봐야겠다. 진짜 너무한다. 자신들 국민들에게 먹이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먹이려 하나. 가수 베이비. 촛불시위 지지하는 발언들을 또 했습니다. 자, 머리가 아주 찌끈찌끈한 내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태를 알아야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자녀들이 이 연예인들의 워낙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진 우리의 자녀 세대,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세상 미디어 다 끊으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볼 땐 보더라도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간하며 봐야 되겠죠. 보더라도 우스워하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즐기지 않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모르는 친구들하고 따로 가야 됩니까? 왕따가 돼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이 세대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군주님 사자떼 같은 데 갇혀있다 할지라도 천만인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이깁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정과 욕심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죄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백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림으로 말씀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이 순결하고 완전하고 정결한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불결한 것들을 깨고 부시고 짓밟아 버려서 우리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 모든 세상이 다 취하고 잠든 것 같다 할지라도 미혹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의 착한 일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너희가 보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사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겉사람의 정과 욕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육의 생각, 땅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어 2천만 동족들이 살려내서 저 땅을 재건하고 살려낸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자들,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세대가 문화, 예술, 연애 영역에도 진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